스프레드시트 일반 제1강 각종 데이터 입력과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은 여러분들이 컴활 실기를 좀 같이 알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요 필기 내용이 더 수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데이터 입력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다? 숫자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엑셀 자체 내에서 문자를 입력을 하면 왼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 데이터에는 각종 한글, 영문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숫자 데이터는 여러 가지 수들, 분수, 실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 요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셀에 어디에 들어간다? 오른쪽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입력을 하실 때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격이라고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한자로 바꿀 건지 아니면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올 건지 가로 안에 한글이 나올 건지 여기에 있는 입력 형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변환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가 바뀌는 거고요. 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삽입에 가서 기호로 가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우리 한글의 자음을 이용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자주 사용하는 거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는 걸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삽입에 가면은 요 끝에 이렇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뭐 글자 모양, 숫자 형식 이렇게 여러 가지 화살표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삽입을 눌러주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의 자음이죠. 그래서 미음. 우리가 실기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음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자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수 있죠.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 중에서 이 분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 필기 시험 문제 내용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수는 어떻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0을 입력을 하고 한 칸을 띄고 그리고 2분의 1이다 그러면 1/2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입력한 문자는 한자라든가 기호는 왼쪽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분수를 입력을 한 거는 요 셀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수는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숫자와 공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하는 거예요. 한 칸 띄운 다음에.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0을 입력하고 3분의 1이다 라고 할 때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써주게 되면 3분의 2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과 2분의 1을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숫자와 공백이라고 했으니까요. 1을 쓰고 한 칸 띄고 1/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과 2분의 1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1.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들.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데이터 앞에다가 뭐를 눌러주고요. 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숫자가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001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런데 00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1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만 입력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고 00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왼쪽에 들어가면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시고요. 005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말고 저는 여기에 있는 B1부터 뭐 BC까지 다 이 숫자를 문자로 입력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일일이 작은 따옴표를 누르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홈에 가면 이렇게 표시 형식 있죠. 이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 놓으시냐면 이 텍스트로 바꿔 놓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로 바꿔 놓게 되면 작은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001을 쓰면 얘는 다 문자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만 된 거를 문자로 인식이 되고자 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눌러줘야 되지만, 아니면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준다? 텍스트로 바꿔준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5월 1일이야 이렇게 썼어요. 5월 1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는 문자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숫자로 인식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5 빼기 1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날짜로 입력이 되죠. 아니면 5 슬래시 그 다음에 1을 입력을 하셔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하이픈 아니면 슬래시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을 할 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간도 우리가 10시 50분이야 라고 할 때는 콜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0시 50분 시간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글, 영문, 특수문자, 요거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는 다 무슨 데이터가 된다? 얘네들 한글, 문자, 특수문자, 그다음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까지 다 무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문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각종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요 단축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입력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컨트롤하고 요 세미콜론을 눌렀어요. 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은 현재 뭐가 입력이 돼요?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요 세미콜론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현재 뭐가 입력이 돼요?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오늘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뭐를 누른 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몇씩 증가가 된다? 1씩 증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에다가 1을 입력을 하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111이 나와요. 그죠? 111이 나오지만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쭉 해주시게 되면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무조건 100을 썼어요. 100을 입력을 하고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101, 102, 103 이렇게 채우기가 돼서 1씩 증가가 돼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2씩 증가하고 싶어. 2단을 9단을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를 입력하고 4를 두 셀을 입력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를 눌러주게 되면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얼마씩 증가가 돼요? 2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4를 입력을 하고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네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씩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이만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숫자하고 문자하고 혼합이 됐어요. 1학년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1학년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있다. 이럴 때 얘를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학년, 3학년, 4학년이 나와요. 이럴 때는 문자와 숫자가 혼합이 되어 있을 때는 숫자는 증가가 되고 문자는 여러분들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학년 1반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년 1반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는 얘를 채우기 핸들 했을 때는 숫자가 두 개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가 2개 이상이 혼합된 문자 데이터, 혼합된 이런 데이터에서는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를 입력을 하고 체육 엔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를 입력을 하고 체육 엔드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가가가가 나올까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올까요? 그죠? 뭐가 나올까요? 대답하신 건가요? 네, 요거 가가가가 나옵니다. 가나다라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가가가가 나오고요. 우리가 영어 단어 A를 입력을 하고 체육엔드를 해도 A, B, C, D, E, F, G, D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복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월을 입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월이라고 하는 월을 입력을 하고 체육엔드를 하게 되면 월화수목 금토일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월하고 수를 입력을 했을 때랑 가하고 나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 이 월수는 입력을 하고 제가 체육엔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값이 건너뛰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를 체육엔드를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가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증가값으로 인식이 돼서 월, 화, 수, 요 수, 목, 다음에 금, 토, 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는 그냥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수가 복사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체육엔드를 해야지만 월수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단축키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요 컨트롤 R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왼쪽 셀의 내용과 서식을 복사한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잖아요. 여기 셀에다 클릭해 놓고 제가 컨트롤 R을 눌러주게 되면 목이 그래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위에 있는 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단축키를 좀 암기를 좀 해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요 단축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컨트롤 R은 왼쪽에 있는 내용이 입력이 되는 거고 요 컨트롤 D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이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다음 중 날짜미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날짜를 입력을 할 때 1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월에 1로 입력이 된다. 네, 맞아요. 이거 1로 입력이 되고 셀에 4하고 슬래시 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에 4월 9일로 표시가 된다. 아까 날짜는 하이픈 아니면 슬래시로 구분된다 그랬죠.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라고 했어요? 숫자 데이터라고 했죠. 그럼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들어가잖아요. 이 3번이 틀렸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된다. 맞고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며 공백과 요 엔드 연산자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치 데이터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백과 이런 게 들어가면은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문자 데이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2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상에 수식 결과값이 표시가 된다.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눌러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특수문자는 한글의 자음이라 그랬죠? 아니면 삽입에 가서 뭐를 눌러줘야 돼요? 기호를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또 체육엔들. 우리가 아까 체육엔들 몇 번 해봤는데요. 이 체육엔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찾으라고 했습니다. 체육의 핸들이라고 그랬어요. 인접한 셀의 내용을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위쪽 셀을 입력할 때는 컨트롤 D였죠. 요거 맞고 왼쪽 셀은 컨트롤 R이었어요. 요거 맞는 내용이네요.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체육의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뭐가 되고 복사되고 숫자는 1씩 증가된다 그랬죠.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 숫자가 입력된 셀의 체육의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라고 했는데 숫자가 입력된대. 아까 1을 입력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를 하면은 2, 3, 4 이렇게 증가가 됐었죠. 요 3번이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일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한다. 네, 날짜는 5월 1일이라고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5월 2, 5월 3, 5월 4로 입력이 되고요. 숫자가 10시 반에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시간 단위로, 시 단위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중 날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단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요 부분은 여기 날짜 데이터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여기잖아요. 요거를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요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일 단위 채우기, 평일 단위 채우기 나오죠? 월 단위 나오죠? 연 단위 나오죠? 지금 뭐가 없어요? 주 단위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채우기 핸들 쓸 때 제가 여기에다가 평일 단위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빠지고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에 안 나오는 거. 여기서 지금 주 단위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했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어떻게 된다?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근데 두세 숫자 데이터는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고 문자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할 경우, 이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한 셀 드래그 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된다. 이건 이제 숫자죠, 여러분들. 1을 입력을 하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죠. 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일씩 증가가 돼요. 그런데 두 셀이라고 하는 거 뭐냐?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2하고 4를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값만큼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게 돼요. 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는 다 복사예요. 하지만 숫자 하나의 값을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만 숫자만 일씩 증가가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찾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대로 그냥 쓴 거잖아요. 쓴 거니까 AM이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한 거니까 문자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작은 다운표 들어가니까 문자로 인식이 될 거고 요것도 그대로 썼으니까 문자겠죠. 날짜를 입력을 하려면 하이픈이 들어가거나 슬래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바로 뭐예요? 분수를 입력을 한 거죠. 0 쓰고 한 칸 띄고 그러니까 얘는 분수로 입력이 되니까 이 부분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 A1에다가 이렇게 1을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1을 입력을 했는데 요 행단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채우기 핸들, 열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요?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형 중에 선형이라는 말이 있고 급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급수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곱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1을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고 마우스를 딱 놨을 때 여기 맨 아래쪽에 연속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 행, 근데 여기 급수가 되어 있죠? 곱하기예요. 단계값이 얼마예요? 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료값은 얼마다?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됐다라는 건 1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1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게 여기에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가 나올 거고 또 2에다가 또 얼마를 또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1을 하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한 값이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급수가 곱하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여기에다가는 이제 1을 입력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 데이터에 들어가서 행으로 선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2라는 말을 쓰고 여기다 1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여기 얼마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고 3에다 2를 더하니까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요 4가 되겠죠. 그죠? 요 내용 연속 데이터가 나오게 한다라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어떻게 해요? 누른 채로 드래그 하는 거. 거기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나오는 그 연속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를 또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 엔터키 있죠. 당연히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로 이동하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서 요 편집 옵션에 가면은 요 엔터키를 누를 때 셀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할지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hift 엔터는요. 요 윗행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돼요. 현재 커서가 여기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위로 커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 셀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눌러주면 돼요? 탭을 눌러주면 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요 D1에서 다시 어디로 요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Shift 탭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걸 말해주고 입력한 도중에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강제로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셀의 줄이 바뀌며 이때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커마를 쓰고 제가 엔터를 누르면 C4로 내려가겠지만 Alt 엔터를 눌러주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한 셀에 2줄을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급 이렇게 Alt 엔터 합격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셀에 2줄을 입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Alt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셀 서식에 어디에 가서 요 셀 서식 맞춤 탭에서 자동 줄바꿈이라는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건 선택하면 셀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이 바뀐다라는 거.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요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맞춤 있죠? 여기 자동 줄바꿈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커말 필기 공부 시작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의 폭에 맞게끔 글씨가 알아서 들어가고 모자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 Alt 엔터하고는 내가 끝나는 지점을 지정할 수 있지만 요 우리가 여기 맞춤 탭에서 지정하는 자동 줄바꿈은 알아서 글씨 끝이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합격 쓰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동시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하고 또 여기에다가 합격이라고 쓰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줘도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단축키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누를 때 이동하는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값 들어가는 거죠. 셀의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서 줄을 바꿔 입력할 수 있다. 라는 거 맞고요. 셀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셀을 한 번에 두 칸 이거는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역방향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1 셀에 값을 입력을 하고 ESC키를 누르면 A1 셀에 입력된 값이 취소가 된다.
우리가 ESC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취소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A1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B1 셀 B1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 우리가 이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A1에서 오른쪽을 눌러주면 B1으로 가겠죠.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A2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 맞고 CO 셀에 입력한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O 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으로 C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지금 틀렸어요. 그죠?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CO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했대요. 그죠? 필기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무슨 키를 눌렀대요? 홈 키를 눌렀대요. 그죠? 이렇게 홈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이제 다 입력이 완성이 돼서 홈을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다가 필기라고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요게 요 홈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A5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A5. C1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이 된다? 같은 행에 있는 이 처음 A로 오는 거예요. A5로 오는 거고 아예 여기 A1으로 이동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눌러줘야 되냐면 컨트롤 키하고 홈을 눌러주게 되면은 A1으로 이동이 되지만 그냥 홈키를 눌러줬을 때는 같은 행에 있는 행번호에 있는 처음인 이 A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C1이 아니라 얘는 어디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A5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잘못돼서 요거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셀 안에 줄을 바꿀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주면 돼요? Alt 엔터 눌러주는 거 맞죠? 그리고 한 행을 블록 설정한 후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블록 내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요 맞죠?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하면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 Shift 엔터가 아니라 요거 뭐예요? 컨트롤 엔터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컨트롤 Shift 엔터를 눌러주거나 그러니까 요거 정답은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요거는 3번이 잘못된 거고요. 네, 열의 너비가 좁아서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셀의 너비에 맞춰 샵이 어떻게 된다?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샵샵샵이 여러 개 나온다라는 거는 열의 너비가 어떻게 돼서 좁아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고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삭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삭제를 하셔야 되냐면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당연히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지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요 내용 지우기 있죠.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서식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색깔을 이렇게 막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용 지우기를 눌러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글자만 지워져요. 이 서식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내용 지우기를 눌렀을 때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삭제가 되고 요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서식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서식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홈에 보면은 여기 지우기라고 하는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다 지워져요. 제가 이 합격이라는 글자에 이런 서식을 만약에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서식을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게 되면은 내용도 지워지고 요 서식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셀 안에 줄을 바꿀 때는 Alt, 엔터라는 건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한 후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뭐를 눌러주면 된다? 컨트롤 엔터나 컨트롤 시프트 엔터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Alt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주는 요 방향키 있죠. 그러면 열에 입력된 문자열 목록이 표시된다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참외, 복숭아, 이렇게 사과,
포도를 적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숭아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복자만 쓰면 숭아가 나오고 사만 쓰면 이렇게 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 입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태에서 Alt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게 이 내용이 Alt 방향키를 눌러주면 이 목록이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셀 내용의 이 자동 완성은 지금 문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문자만 해당이 되지 제가 여기에다가 1, 2, 3을 써놓고 여기다 1을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복자를 쓰면 자동으로 나오죠. 참을 쓰면 자동으로 나오지만 1을 쓴다고 해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자동 완성 기능은 누구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문자 데이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필을 하다가 내가 ES 키를 눌러버리면 입력된 도중에 입력된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뭐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ES 키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원에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의 종류,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의 종류, 그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메모 윗줄 찾기와 바꾸기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2016 버전에서는요, 요 메모라고 불렀고요. 메모라고 명칭이 나와 있고, 2021 버전에서는 메모 대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노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노트는 같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요 엑셀 창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B2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새 노트라고 나와 있어요. 요 새 노트가 바로 뭐냐면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메모를 넣으세요 라고 하는 요 이렇게 노란색 종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필기, 공부, 시작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적어놓고 다른 셀을 클릭하면 요 입력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고요. 이쪽에 보면은 메모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표시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입력한 메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치우면 없어지게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메모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른 셀을 클릭해도 메모가 계속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메모를 입력 바로하기 키가 있는데요. 요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은 지금 한 것처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눌러주셔도 되고 새 노트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다 나 여기다 메모 넣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연습이라고 적어 놓고요. 이 연습이라는 글자에다가 메모를 넣으려고 해요. 그럴 때 Shift 키하고 F2를 눌러서도 이렇게 메모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가 삭제되지 않으므로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 그룹에서 삭제를 선택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메모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좀 표시를 눌러서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연습을 지운다라고 해서 저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모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안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 메모라는 걸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메모 삭제를 이용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여기 지우기에 여기에 보면은 요 메모 설명 및 메모 지우기라는 메뉴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지워주거나 아니면 당연히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메모도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요 지우는 방법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요 메모는 인쇄를 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뭐가 입력이 되어 있는 메모를 내가 인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인쇄 버튼 요 파일에 가서 우리가 여기 인쇄를 누른다라고 했을 때 그 메모가 인쇄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인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셔야 되냐면
여기 인쇄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아래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요 맨 끝에 요 시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시트에서 주석 및 메모라고 하는 요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메모를 시트 끝에다가 시트 끝에 있는 거를 메모를 할 건지 모아서 인쇄를 할 건지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뭐 제1작업 뭐 시트 1번에 입력된 메모 아니면 또 2번에 입력된 메모 그대로 그냥 이거를 인쇄를 할 건지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요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 설정 어디 탭? 요 시트 탭에 들어가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좀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아서, 그러니까 시트 끝에서 인쇄할 건지, 모아서 인쇄할 건지,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밑줄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 밑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요 셀을 이렇게 병합을 할 거예요. 요 병합을 하고,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글씨를 조금 키워야 되니까요. 좀 키우고, 좀 진하게도 하고, 여기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상반기 2024년 상반기라고 조그맣게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윗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줄은 우리 요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내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윗줄이에요. 그래서 윗줄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윗줄 필드 표시, 윗줄 편집, 윗줄 설정을 하고 나와 있는데 이 필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윗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윗줄 필드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윗줄 편집에 들어가서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2024년 상반기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은 위에 요 윗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요 윗줄 필드 표시라고 하는 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얘가 선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윗줄가 들어가 있어도 나오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윗줄 필드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윗줄가 나오고요. 윗줄에 관련된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변경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어디 윗줄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넣겠다. 뭐 글씨를 좀 진하게 하겠다. 크게 바꾸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윗줄은 요 윗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되시는 거고요. 요거를 삭제하면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돼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윗줄도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따로따로 지울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숫자 데이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범위를 다시 또 지정을 한번 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는 뭐를 넣을 수 없다? 윗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윗줄 필드 표시하고 윗줄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쓰려고 해요.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러면 윗줄은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죠. 뭐가 되어 있는데도 윗줄가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윗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윗줄은 무슨 데이터에서만 문자 데이터에서만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없고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바꿀 수 있지. 2024년 글꼴 따로 상반기 글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라든가 여러분들이 요 메모와 요 윗줄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름 정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가 이름 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B2부터 B5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요 부분의 범위를 나는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수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이름 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함수를 쓰는데 만약에 함수 중에서 count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여기서 이제 요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지만
범위 지정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수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알아서 이 해당하는 부분이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기가 어렵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 요 이름을 정의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용하는 기능이 바로 뭐다? 이름 정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고, 이름의 첫 글자는, 이 부분 중요하죠.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또는 뭘로 돼야 된다? 언더바 밑줄로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한 통화 문서 안에서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저장한 이름이 아까 수량이었는데 또 다른 또 시트에서 또 수량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 이름에는 공백이 들어가지 않고요. 대소문자도 구분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또는 언더바, 공백이 안 되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또 이 이름 정의는 참조 시 절대 참조로 돼요. 체육연대를 하거나 그래도 이름 정의와 수량이라는 아까 그 글자가 막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수량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숫자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셀 주소 형식으로 이름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 더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에 이름을 지정하여 수식이나 함수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름 정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공백은 들어갈 수 없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이름 정의는 뭘로 이용이 된다. 주소가 절대 참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게 가끔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 엑셀 옵션을 따로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엑셀 옵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파일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더보기에 이렇게 밑에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옵션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일반, 그 다음 언어 교정, 그 다음에 여기 저장,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요 고급,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에서는 여기에 새 통화 문서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엑셀을 실행을 시켰을 때 시트 수가 보통 3개가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1개가 나와. 근데 나는 시트가 많은 게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포함할 시트 수를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놓게 되면 엑셀을 열 때마다 시트가 요 숫자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이나 글꼴 크기도 여기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언어 교정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보시게 되면은 대문자 건너뛰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이쪽에 보면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하는 요 창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문자를 TH라고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로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체크를 안 하면 이게 안 바뀌겠죠. 근데 먼데이 같은 영어 단어도 내가 소문자로 써놨는데 첫 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입력 시 조금 편리하겠죠. 그리고 저장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는 이쪽에 자동 복구 저장이라고 하는 요 간격이 있어요. 요 간격을 이렇게 맞춰놓고 우리가 컴퓨터가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운이 되거나 그럴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던 작업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수 있게끔 10분 단위 아니면 1분 단위로 자동 저장이 되게끔 요 시간을 해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면은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시간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고급 탭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엔터를 눌렀을 때 우리가 보통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아래쪽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엔터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에 조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체크를 해놓잖아요. 여기를 체크를 해놓고 여기에 2라고 적혀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엑셀 창에서 내가 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1을 입력하면 0. 어떻게 돼요? 02로 입력이 돼요. 여기에 3을 입력을 하게 3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숫자 3을 쓰게 되면 숫자 5를 쓰게 됐다라고 쳐요.
5를 쓰게 되면 얘는 뭐라고 나와요? 0.005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소수점 자리에 맞춰서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또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행, 미, 열머리글. 우리가 엑셀에 들어가면 위에 A, B, C, D라고 하는 열머리글이 나오고 옆에 1, 2, 3, 4라고 하는 행머리글이 나오잖아요. 이거 체크를 빼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금선을 표시할지 말지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빼버리고 요거를 제가 빼버리고 확인을 눌러버리면 엑셀 창에서는 이 눈금선도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바꿔주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를 찾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엑셀 옵션은 파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으로 눌러주시면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일반 탭에서는 시트 수. 그리고 언어 교정, 자동 고침 옵션이 있고 저장에서는 요 저장하는 그 간격의 시간을 1분에서 120분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요 고급 엔터키를 눌렀을 때 셀의 이동이 어디로 이동이 될 건지 요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3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5를 입력하면 얼마로 나온다? 0.00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 행하고 열머리글, 눈금선 표시, 눈금선의 색깔,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특정 셀과 어떤 특정 셀을 더했더니 답이 5예요. 근데 이 5가 안 나오고 이 식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엑셀 옵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윗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거든요.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으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다. 요거 맞는 내용이죠. 요거 맞고.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서식 윗줄 달기에서 표시 숨기기를 선택해야만 표시가 된다. 예, 맞죠?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아까 2024년 상반기면 따로따로 변경이 안 되고 같이 된다 그랬죠.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고요.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메모는 통화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어디 가서? 페이지 설정위에 시트 탭에 가서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텍스트 문자도 입력이 가능하며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리고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드 표시를 선택한다.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메모가 삽입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그 셀에 입력된 내용만 지워지지 메모는 삭제되지가 않아요. 그죠? 요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또 3번 문제 보면은 메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또 나왔습니다.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선택한 후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삭제를 선택한다. 맞죠?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에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이거 아니죠. 메모를 지우려고 한다. 그럼 메모 지우기를 해서 삭제가 되지 서식 지우기는 그 서식에 들어가 있던 색깔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워지지 메모가 삭제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의 위치도 셀과 함께 변경이 된다라는 거.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거 있었죠.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이름에 대한 뭐를 찾으래요?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 안 된다라 그랬죠. 첫 글자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문자나 뭐가 돼야 돼요? 언더바가 돼야 된다라 했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요 밑줄. 하나의 통화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안 된다라고 했죠. 그쵸? 이름 정의치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요거 맞죠? 절대 참조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메모는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지정하는 게 바로 뭐다? 메모다.
수식이나 함수에서 주소 대신 요 이름을 참조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count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수량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니까 수량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의된 이름은 무슨 참조다? 절대 참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찾기 바꾸기인데요. 요 찾기 바꾸기 기능. 단축키는 뭐 컨트롤 F나 아니면 Shift F5나 컨트롤 H. 그래서 F나 H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 샵, 달러 등과 같은 특수 문자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이렇게 F를 눌러 보시게 되면 찾기, 바꾸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 옵션 창을 눌러주면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을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바꾸기를 할 때는 이쪽에다 찾을 내용, 바꿀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범위가 이렇게 눌러주면 시트도 되고 통화문서도 되고, 시트는 지금 현재 셀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시트, 통화문서는 전체에서 다 찾아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색은 행이냐 열방향이냐, 그 다음에 찾는 위치에 따라서 요 값들이 또 수식이냐 값이냐 이렇게 메모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지고요. 대소문자 구분하려면 여기 전체 셀 내용 일치하려고 하면 이쪽 부분, 전자반자 구분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찾기에 찾아서 어떤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 서식을 또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요 메뉴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놔 주시면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 찾는 위치가, 요 찾는 위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수식, 값, 메모가 나온다. 그래서 열을 선택을 할 때 열에서 아래쪽으로, 행을 선택하면 행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열에서 위쪽으로 검색하거나 행에서 왼쪽으로 검색하려면 뭐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채 다음 찾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찾기를 할 때 요 별표나 물음표나 물결,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찾을 내용에 물결표 뒤에다가 이 해당 문자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물결 표시하고 물음표를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더 찾는 위치를 수식과 메모로 설정할 수 있으며, 메모로 설정을 한 경우에는 메모 안에, 그 메모 안에 우리가 메모를 삽입하면 메모 안에 어떤 글자 쓰잖아요. 그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축키하고요, 와일드카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별표 달아놨던 요런 문자들을 찾으려고 할 때는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물결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지금 나왔네요. 그죠?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잘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전 항목을 찾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의 단추를 클릭한다.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기호를 이용하여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메모 안에 있는 텍스트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찾는 값에 수식값 메모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번이 잘못됐고, 네, 2번 문제는 다음 중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중 특정한 내용을 찾거나 바꾸는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 문자를 찾을 수 있다.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퍼센트 기호를 와일드카드 문자 앞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퍼센트가 아니라 무슨 넣어야 돼요? 물결 기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고요. 행방향, 열방향으로 어디 방향으로 찾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홈 편지 찾기 및 선택, 찾기를 선택하여 표시된 대화 상자에 찾을 내용에 다음과 같이 입력했을 경우에 이 검색되는 대화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
가운데 물음표가 들어갔어요. 이 물음표라고 하는 거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가 나왔습니다. 3 주식회사야.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 한 글자를 의미해요. 3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 글자 6글자잖아요. 3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식회사로 끝나는 몇 글자? 6글자를 찾는다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에요. 그죠? 3으로 시작하고 주식회사로 끝나는 몇 글자? 6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 요 2번은 3으로 시작하고 주식회사로 끝나는 모든 글자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3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3별이죠. 근데 끝나는 건 뭐로 끝난대요? 주식회사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근데 3으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쓰면 돼요? 3별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 내용 알아야 돼요. 주식회사로 끝난다는 건 어떻게 써야 돼요? 별 주식회사가 되면은 되겠죠. 그죠? 이 문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 찾기는 우리 여기에 보시게 되면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기능이다. 그래서 숫자든 특수문자든 수식이든 메모든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만능 문자 자체를 찾을 때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 물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F나 컨트롤 H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 그림을 좀 한 번 더 보게 되면 요 1번에다가는 찾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물음표나 별, 또 특수문자 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샵, 달러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식에서는 특정 서식이 지정된 데이터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범위는 우리 알죠? 시트나 통화문서 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은 검색 방향은 행이나 열이나 가능하고 그다음 찾는 위치는 여기 요 찾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수식에 있는 거, 갑에 있는 거, 메모에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6번, 7번, 8번에 있는 요 세 가지는 선택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건지, 찾을 내용과 완전히 일치를 할 건지, 그리고 전자반자, 전자는 2바이트, 반자는 1바이트의 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건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요 찾기 및 바꾸기 창에 가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요 3번의 위치, 그죠? 그리고 서식이, 특정 서식이 지정된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찾는 위치가 또 중요하죠. 수식이나 값이나 요 메모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수 문자, 요 별이나 요 물음표를 찾을 때는 뭐를 이용해서 검색해야 된다라는 거, 요 물결이죠. 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